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인텔과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인텔이 16% 급락을 보였다고 금일 10분 아침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두 개의 실적 추이, PC 데이터 센터 부분, 인텔의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PC 사업 부문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데이터 센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니까요. 물론 이 자료를 또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 비교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이고요. 단위는 원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에서는 2위고 영업이익에서는 3위입니다. 둘 다 1위는 인텔입니다. 여전히 인텔은 독보적인 1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CPU 업계 1위답지 못하게 인텔이 차세대 칩 출시를 늦췄습니다. 가뜩이나 늦어지기도 했는데 재차 연기된 상황이라는 거죠.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7나노미터, 보통 7나노라고 하죠. 7나노미터 기반 CPU 출시 시기가 6개월이나 늦춰진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정 수율 때문입니다. 수율이 안 좋으면 시장에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수혜가 어디죠? 그러면 CPU 1위가 인텔이고 2위가 AMD, Advanced Micro Devices. 그래서 이제 AMD라고 할게요. 이쪽 AMD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1위가 주춤한데 2위 AMD의 경우는 현재 7나노 관련 제품을 이미 공급하고 있고 5나노 기반 CPU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AMD가 이처럼 인텔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TSMC의 공정을 활용한 덕분이고요. TSMC와 삼성전자는 7나노 이상 공정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MD는 TSMC와 손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욱이 TSMC와 삼성전자는 7나노를 넘어서서 5나노에 이어서 3나노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선두주자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TSMC를 2030년에 뛰어넘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나노 공정 하나만 놓고 보면 AMD가 인텔에 비해 3, 4년을 앞서고 있는 셈인데 이러니까 AMD는 고급 시장은 AMD가 인텔을 넘어섰다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품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더라도 CPU 노하우 때문에, 노하우는 공개하기 싫거든요. 이런 의지 때문에 CPU만큼은 직접 만든다는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 중인 인텔에 변화가 올까요? 그렇다면 CPU 2위인 AMD는 TSMC를 통해서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관계로 인텔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공정을 활용하지 않을까요? 시장은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있나 봅니다. 이런 기대감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한 인텔 CEO는 실적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제품을 회사 내부에서 만들거나 외부 파운드리와 기술을 혼합하거나 아예 위탁 생산을 맡기는 등 여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용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인텔이 TSMC냐
삼성전자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개연성이 생겼어요. 열렸어요. 물론 인텔의 CPU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주력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유는 신제품이 출시돼야, 신제품 CPU가 출시돼야 서버 업체 등이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함께 구동할 고성능 D램, 낸드 구매도 늘릴 텐데 업계 1위잖아요. 근데 업계 1의 CPU가 출시가 지연된다?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업계는 이와 같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듯 합니다. Anyway, 물론 인텔이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TSMC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는 인텔이 TSMC의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왔고, 오늘자 M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중국 및 대만 현지 뉴스에 따르면 TSMC가 인텔로부터 6나노 관련 위탁 생산 주문을 수주했다는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요겁니다. 차이나 타임스고요. 뭐 번역 돌리면 되는데 일단 제가 원문의 기사와 그 언론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M증권사에서 이 사이트를 이렇게 참고하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TSMC가 인텔로부터 수주했다. 이런 걸 참고하라고 레포트에 또 내놓았어요. 6나노, 7나노가 아니고 6나노요. 여러분 아시나요? 인텔과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협력 관계를 이미 맺고 있어요. 물론 CPU, GPU를 제외한 것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CPU, GPU 외에 인텔이 만드는 메인보드 칩셋 등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죠. 한편 애플이 지난달 말에 인텔의 반도체 너희 거 이제 안 쓸래. 우리 결별하자. 그런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그쵸? 이 부문도 TSMC와의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삼성전자로의 기대감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삼성이 7나노든 6나노든 향후 5나노 이하의 인텔 파운드리 수주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는 TSMC를 더 빠르게 뒤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IT 관련, 특히 파운드리 관련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들 관련주들은 이미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 뉴스 팔로우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오늘 삼성전자 및 관련 종목들로 오늘 기관 또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올지, 들어오더라도 조금만 매수할지, 아니면 오히려 오늘 하이닉스는 현재 잠깐 봐볼까요? 삼성전자는 2.2%, 2.4% 현재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오히려 0.6% 하락하고 있거든요. 신제품 출시 지연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그 영향을 하이닉스는 받고 있는 걸까요? Anyway, 좀 달라요. 요즘 수급과 흐름 자체가 시가총액 1, 2위가 다르긴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 관련 종목들로
수급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틀 전에 올린 DDR5 관련된 영상을 올렸죠. 근데 DDR5도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는 이번 이슈도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네,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수주를 받게 되면 TSMC를 빠르게 뒤쫓을 수 있는 계기, 뭔가 큰 변화, 변곡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발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나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문형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